안녕하세요. 이종태 행복TV입니다. 도둑맞은 집중력 전편에 이어서 이번에는 ADHD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태 행복TV는 고르고 고른 책을 엑기스만 뽑아서 재밌게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도둑맞은 집중력, 이 책은요, 요한 하리가 썼고 2024년대에 출판된 베스트셀러입니다. 집중력 위기 시대,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방법을 알려주고요. 10대들은 한 가지 일에 65초 이상 집중한답니다. 직장인들의 평균 집중시간은 단 3분에 불과하대요. 잘못된 ADHD 진단. ADHD는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입니다. 요즘 아이들의 상당수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안절부절을 한다고 합니다. 미국 청소년의 13%가 ADHD 진단을 받고 있고요. 이들 대다수가 강력한 각성제 처방을 받고 있습니다. ADHD의 원인과 처방은요, 많은 과학자들이 가장 불일치하는 주제입니다. ADHD 치료제로 각성제를 사용하는 이유는요, ADHD의 주요 증상인 공격성, 불복종성, 반항 행동을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각성제는 뇌의 전원을 꺼지는 듯한 이상한 기분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늘날 ADHD 처방용 각성제 시장은 100억 달러, 14조 원 규모입니다. 동물병원 50%가 정신과 약물을 투여해 동물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인간의 필요에 의해 한 생명체 본성을 무시한 결과죠. 뇌의 화학물질을 바꿈으로 행동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의 과잉 행동에 약물 주입은 반창고 역할만 합니다. 말은 뛰어다니야 하고 개는 무리가 필요합니다. 동물은 타고난 본성을 표현할 수 없을 때 과잉 행동을 합니다. 모든 개는 매일 적어도 1시간은 목줄 없이 뛰어다녀야 정상이 됩니다. ADHD는 반려동물이나 수감자처럼 삶을 부정당한 내면 고통의 표현입니다. 아이들이 ADHD로 이어지는 삶의 요소는요. 첫째, 거리나 동네에서 뛰어노는 대신 집과 교실 안에서만 보냅니다. 두 번째, 전과 달리 설탕과 식용색소 등 뇌 발달에 필요한 영양이 부족한 식단을 먹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학교도 스트레스가 극심한 시험 준비에만 주력합니다. 네 번째, 디지털 기기는 창의력을 기를 여지를 없앱니다. 다섯 번째, 오염물질이 증가했습니다. 요즘 도시에는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체인점들이 넘칩니다. 덩달아 낮은 임금과 절망리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증가하죠. 이런 지역의 학교는 ADHD 아이에게 각성제 처방을 장려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요. 계속 화내고 집중 안 하고 갈수록 공격적인 아이가 늘어나게 하죠. ADHD는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한 반응입니다. 부모의 스트레스, 사회적 안정감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화를 내거나 괴로워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대처하는 습관이 생기죠. ADHD는 주변 환경이 얼마나 혼란한가가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각성제는 2차 세계대전 때요, 레이더 운영병을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변함없이 화면을 봐도 지루함을 느끼지 못하고 집중시키기 위한 약이었습니다. 지루함도 과도한 흥분을 자진시켜 완전 집중에 효과가 있습니다. 카페인과 각성제는요, 단순 반복 작업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각성제는 성장하는 어린이의 뇌 발달을 방해합니다. 각성제는 뇌에 직접 작용하기 때문이죠. ADHD는 신체 검사가 없고 의사가 그냥 판단합니다. 전 세계 의사 대다수는 어린이에게 각성제 처방은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빼앗긴 것들. 지난 30년간 어린 시절에는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첫째, 집 밖에서 노는 나이는 10%에 불과합니다. 미국 사례입니다. 우리나라는 더하죠. 두 번째, 아이들이 놀 때는 감시하는 어른이 있거나 디지털 기기 화면을 봅니다. 세 번째, 요즘 아이들은 감시하는 사람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넷째, 옛날처럼 아이가 밖에서 자유롭게 놀게 하면 방치죄로 신고됩니다. 옛날엔 동네에서 놀고 친구를 찾고 끼리 놀이가 전 세계 규범이었죠. 인간 역사상 지금이 가장 안전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아이가 납치, 살아댕을 확률은요, 벼락맞을 확률보다 낮습니다. 나쁜 엄마만이
자식에게서 눈을 뗀다는 잘못된 믿음이 너무나 확고하죠. 현재 아이들의 삶은 매우 급진적인 새로운 사고방식에 장악됩니다. 그래서 ADHD가 많죠. 수천 년간의 상식을 갑자기 위험해라고 말하는 것은요, 아이들이 거꾸로 매달려서 자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 모든 인간사의 생각을 뒤집는 것입니다. 아이가 밖에서 노는 게 무조건 위험하다는 생각은 인간 역사상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배웠던 것도 첫 번째는 운동을 박탈했습니다. 사람들은 달릴 때 집중이 개선됩니다. 특히 어린이는 유산소 운동이 뇌 화학물질 생성을 돕습니다. 뛰려는 욕구를 막는 건 뇌 건강을 악화시킵니다. 두 번째, 놀이를 박탈했습니다. 아이들의 평생 필요한 기술의 습득은요, 놀 때 배웁니다. 추진력, 창의력, 상상력, 설득력, 배려심, 협상력, 불안 해결법을 배우죠. 놀면서 20년 전보다 학업에 매주 7.5시간을 더 쓴답니다. 세 번째, 자율성을 박탈했습니다. 흥미로운 것, 내 마음을 뺏는 것보다 잘 보이고 인정받기 위해 하는 게 많습니다. 끊임없이 주의력을 관리해 스스로 무엇을 하는 자율성을 박탈했습니다. 아이의 삶의 거의 모든 시간을 지시에 따라서 합니다. 아이가 지하철, 버스를 갈아타고 집을 찾아오게 할 부모는 요즘 아무도 없습니다. 납치, 사고, 미아 등의 불안으로 전쟁 지역 삶에나 어울릴 만한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삶은요,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순간 시작됩니다. 자신감은 작은 것들이 만들어줍니다. 집중력의 방해를 막기 위해 해야 할 것은요, 첫째, 디지털 기기입니다. 지나친 전환과 자극, 너무 빨리 스크롤하죠. 두 번째, 감시자본주의. 알고리즘이 중독시키고 공격합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 탈진. 네 번째, 가공식품, 대기오염. 다섯 번째, 자유롭게 노는 어린 시절의 박탈. 이 말에 집중하지 않으면 위기는요, 홀로 직면하리라. 도둑맞은 집중력 결론입니다. 가장 건조한 기후에서도 잘 자라는 선인장이 있습니다. 반면에 조심해서 다루지 않으면 말라 죽는 난초도 있습니다. 집중력은 선인장보다 난초에 더 가깝습니다. 이제부터는 집중력을요, 선인장처럼 당연시하거나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중력 위기 시대,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